오늘은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윈도우를 사용하는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 생태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은 역시 에어드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 제품에서 윈도우 제품으로 파일을 옮길 때는 이 에어드롭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서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또 매번 케이블을 끼웠다 뺐다 하기도 귀찮고 케이블을 컴퓨터에 늘 꽂아두기에는 지저분하기도 하고, 특히 저는 영상을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편집은 데스크톱, 윈도우에서 하고 있는데 매번 영상 작업을 할 때마다 이 파일 전송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방법 소개를 하기 전에 테스트에 사용한 제품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13 미니와 15 프로입니다. 두 제품의 스펙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혹시나 이 차이가 파일 전송 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두 가지 핸드폰을 먼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톱 컴퓨터는 라이젠 5700X3D에 램은 16GB, SSD SATA 방식의 윈도우 11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또는 외장 SSD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컴퓨터 본체에 설치한 SATA 방식 SSD와 휴대용 SSD의 차이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서 아이폰을 컴퓨터에 연결한 후 파일을 끌어다 복사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방법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단합니다. 아이폰을 유선 케이블로 컴퓨터 USB에 연결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아이폰 폴더가 뜨는데 폴더로 들어가서 원하는 파일들을 끌어다 복사하면 됩니다. 전송 속도를 테스트해보기 위해 사진 50장과 영상 3개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3 미니와 15 프로로 모두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전송 시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영상을 전송할 때는 13 미니가 15 프로보다 1초 더 빠르기도 했는데 측정 과정에서의 오차를 고려해보면 사실상 동일한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선 케이블로 사진, 영상을 전송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국 같은 용량의 파일을 컴퓨터로 복사를 할 때 스마트폰의 스펙이 아니라 컴퓨터 사양, SSD인지 HDD인지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스크톱에 SATA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메인 SSD 드라이브에 전송을 할 때보다 휴대용 SSD에 전송을 할 때 1.76GB의 영상 기준 3초 정도 더 걸렸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케이블을 꽂았다 뺐다 하는 게 귀찮다는 것, 그리고 가끔 케이블을 살짝만 건드려도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량이 큰 파일을 옮길 때 중간 정도 복사가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끊기면, 그리고 아이폰에서 컴퓨터로 전송은 되지만 반대로 컴퓨터 파일을 아이폰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아마 보안상 문제 때문에 막아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튠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역시 유선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첫 번째 방법에 비해 조금 더 번거롭긴 합니다. 사실 아이튠즈 프로그램이 사용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방법에서 컴퓨터에서 아이폰으로 사진이나 영상 전송이 안 됐던 것과 달리 아이튠즈를 이용하면 아이폰과 컴퓨터 간 양방향으로 모두 파일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튠즈를 켜고 이 핸드폰 모양을 클릭하면 내 아이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일 공유를 클릭하면 아이폰에 현재 설치된 앱들 중 컴퓨터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굳이 꼭 영상 플레이어 앱이 아니어도 되고 이 목록에 있는 앱들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그러면 임의로 은행 앱을 이용해서 아이폰에서 컴퓨터로 사진을 옮겨보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옮기려는 사진을 선택하고 공유를 터치한 뒤 파일에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이폰에 파일 앱이 실행되는데 여기서 나의 아이폰 폴더로 들어간 뒤 은행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아이튠즈에서 은행 앱을 클릭하면 이렇게 방금 복사한 사진 목록이 새로 뜹니다. 이제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컴퓨터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반대로 컴퓨터에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옮기고 싶다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 앱 폴더에 넣어주면 됩니다. 아이폰에서는 파일 앱에서 은행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을 모두 선택해준 뒤 공유를 눌러 이미지 저장을 하면 사진첩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송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테스트해봐야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진 50장, 영상 3개로 테스트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진을 전송할 때는 아이폰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시간이나 그 반대의 경우 모두 5에서 6초 정도로 시간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전송할 때는 아이폰에서 컴퓨터로 옮길 때는 55초 정도 걸린 반면 컴퓨터에서 다시 아이폰으로 전송할 때는 1분 7초 정도 걸렸습니다.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파일을 전송할 때보다 동영상의 경우 3초 정도 더 걸렸네요. 그래도 첫 번째 방법에서는 윈도우에서 아이폰으로 전송이 아예 되지 않았던 반면 아이튠즈를 이용하면 전송이 가능하고 전송 속도도 꽤 빠른 편이라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법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마이박스, 원드라이브, 드롭박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드라이브와 드롭박스는 무료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작아서 구글 드라이브와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계정당 무료로 15GB를, 네이버 마이박스는 30GB를 제공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사진이나 영상 파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용량도 백업 용도로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핸드폰과 컴퓨터 간 파일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클라우드를 모두 테스트해보고 전송 속도가 비슷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구글 드라이브 앱을 통해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해본 결과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사진의 경우 1분 13초가 걸렸고 영상은 무려 18분 56초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웹사이트에서 사진과 영상을 다시 다운받는 데 걸린 시간은 사진은 19초, 영상은 3분 46초였습니다. 결국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아이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데 걸린 총 시간은 사진의 경우 1분 32초, 영상의 경우 22분 42초였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 끝까지 시간을 재면서 기다려보긴 했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클라우드를 이용했다면 아마 중간에 취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라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정신건강을 위해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반대로 윈도우에 있는 파일을 아이폰으로 옮기는 시간도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윈도우에 있는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경우 사진은 2분 12초가 소요되었고 다시 아이폰 앱에서 다운을 받는 데는 1분이 걸렸습니다. 결국 총 걸린 시간은 3분 12초 정도입니다. 사진은 그래도 이 정도면 기다려볼 만한 시간이긴 합니다. 문제는 역시 영상 전송이었는데 영상 3개를 컴퓨터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데 대략 2분 45초가 걸렸는데 아이폰의 구글 드라이브 앱에서 다운받는 데 걸린 시간은 13분 55초였습니다. 폰에서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때보다는 컴퓨터에서 폰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시간이 더 빠르긴 했지만 두 경우 모두 아이튠즈 등 유선 케이블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아무리 귀찮아도 유선 케이블이나 아이튠즈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이박스도 구글 드라이브와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에서 마이박스 앱으로 업로드를 하면 파일 이름이 바뀌어 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img 땡땡땡땡 형태의 파일 이름에 업로드하는 날짜가 앞에 붙어서 v20241118 땡땡땡땡 이런 형태로 이름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점은 파일 관리에 있어서 큰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이박스 전송 속도도 테스트해보기 위해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그리고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각각 파일을 전송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진의 경우 아이폰의 마이박스 앱에서 업로드하는데 1분 36초가 걸렸고 마이박스 사이트에서 다시 다운받는 데는 10초가 걸려 총 1분 46초가 걸렸습니다. 동영상은 아이폰의 마이박스 앱에서 업로드하는데 24분 5초가 마이박스 사이트에서 다운받는데 2분 40초가 걸려서 총 26분 45초가 걸렸습니다. 반대로 사진을 마이박스에 업로드하고 아이폰 앱으로 다운받을 때는 총 43초가 걸렸으며 영상의 경우에는 총 14분 29초가 걸렸습니다. 같은 클라우드 계열인 구글 드라이브와 비교해볼 때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전송할 때는 구글 드라이브가 더 나은 전송 속도를 보여주었으나 반대로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파일을 옮길 때는 네이버 마이박스가 더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모두 유선 케이블 또는 아이튠즈에 비해서는 전송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명확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에서 제공하는 드랍쉽도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드랍쉽은 파일 전송을 위한 특정 URL이 임시로 생성되고 이 URL을 통해 다운을 받는 방식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마이박스처럼 특정한 저장 공간이 주어지고 이걸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받고 업로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결국 삼성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통해 임시로 파일이 저장되고 임시로 저장된 파일은 특정 URL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드랍십도 일종의 클라우드 파일 전송 방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드랍십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의 삼성 드랍십을 검색하거나 g2sh.me 로 들어갑니다. 먼저 삼성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기존에 이미 계정이 있었다면 기존 계정을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면 이런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드랍십 만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고 보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되고 고유의 임시 URL도 만들어지는데 다운을 받을 때 QR코드를 인식하거나 URL을 입력해도 되고 핸드폰 앱과 컴퓨터의 드랍십 사이트에 동일한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드랍십 찾기에 마지막 드랍십 받기가 만들어져서 이 버튼만 클릭해도 됩니다. 아이폰에서도 드랍십 앱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는 앱을 이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받으면 됩니다. 아이폰 드랍십 앱에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데는 1분 19초가 걸렸고 드랍십을 이용해 컴퓨터에서 다운받는 데는 9초가 걸려 총 1분 28초가 걸렸습니다. 영상의 경우에는 아이폰 앱에서 업로드는 18분 24초가 걸렸고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을 때에는 2분 39초가 걸려 총 21분 3초가 걸렸습니다. 반대로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하고 핸드폰 앱으로 다운을 받는 경우에는 사진은 총 59초가 걸렸고 영상은 총 10분 46초가 걸렸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마이박스와 비교해볼 때 클라우드 방식에서는 드랍십이 전반적으로 속도가 가장 좋았고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드랍십은 하루에 총 5기가밖에 업로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드라이브들은 파일을 업로드했다가 삭제하면 용량이 다시 돌아오는데 드랍십은 1일 업로드 용량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을 초과하면 그날에는 더 이상 파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영상 3개만 해도 1.76기가였기 때문에 5기가면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런데 드랍십 설정을 건드려주면 10기가까지 사용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드랍십 설정에서 내 프로필을 클릭한 뒤 메시지란에 Show me the money, 굉장히 유명한 스타크래프트의 치트키죠. 이 치트키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처음 가입을 하고 아직 닉네임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닉네임도 입력을 해야 저장이 됩니다. 앱 이름도 스타크래프트의 유닛 드랍십을 따다 쓴 것 같은데 개발자들이 약간의 재미 요소를 넣어둔 것 같네요. 정리해보면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마이박스, 드랍십 중에서는 드랍십이 전송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하지만 드랍십은 1일 용량 제한이 있어 용량이 큰 파일을 여러 번 옮기기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상이 아닌 사진을 옮기는 경우에는 용량 제한에 걸릴 일도 적고 전송 시간도 기다릴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선을 꽂았다 뺐다 할 필요 없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해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파일 전송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영상과 같이 용량이 큰 파일을 전송할 때는 유선 케이블에 비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을 꽂았다 뺐다 하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가급적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법은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P2P 방식이란 중간 서버를 거치지 않고 보내는 컴퓨터와 받는 컴퓨터 사이에 직접적으로 파일이 전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구글, 네이버 등 서비스 공급업체에 있는 메인 서버를 거쳐 파일이 전송된다면 P2P는 이런 메인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는 방식 등을 통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것이죠. P2P 방식의 파일 전송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스냅드롭, 쉐어드롭 등이 있는데 둘 다 웹 RTC 기반의 파일 전송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웹 RTC라는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찾아보니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영상 등의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P2P 방식의 파일 전송이 보안에 취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특정 서버를 거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서버가 해킹되는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보안 이슈에 대해 스냅드롭과 쉐어드롭 홈페이지에 설명된 부분을 인용하자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지도 않고 웹 RTC 기술이 전송 중인 파일을 암호화해서 보내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고 암호화된 정보로 파일이 전송되므로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P2P 방식의 파일 전송 서비스를 몇 가지 찾아본 결과
스냅드롭, 쉐어드롭, 로컬 샌드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P2P 방식의 경우에는 파일을 보내는 기기와 받는 기기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폰과 컴퓨터가 동일한 네트워크, 와이파이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선 와이파이 어댑터가 없는 데스크톱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테스트를 위해 핸드폰과 노트북으로 파일 전송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P2P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파일 전송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P2P 파일 전송을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아이폰과 컴퓨터를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아이폰과 컴퓨터에서 P2P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상대 기기 이름이 나오는데 기기 이름을 클릭하면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냅드롭을 이용해서 아이폰에서 사진 50장을 올리고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메시지 창이 뜨면 체크를 해제해주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매번 전송할 때마다 확인을 하겠냐는 건데 그러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고 일괄적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게 좋겠죠. 스냅드롭으로 아이폰에서 컴퓨터로 사진을 전송한 결과 2분 34초가 걸렸습니다. 반대로 컴퓨터에서 아이폰으로 스냅드롭으로 사진을 전송할 때는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컴퓨터에서 아이폰으로 전송할 때는 개별 파일마다 매번 다운로드를 눌러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사진 몇 개 정도를 옮기는 것 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영상의 경우에도 용량이 너무 커서인지 파일 추가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컴퓨터에서 아이폰으로 동영상 전송은 문제없이 진행되는가 했는데 아이폰에서 스냅드롭 외에 다른 작업을 하거나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꺼지는 경우 전송이 중간에 끊겨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쉐어드롭은 스냅드롭과 달리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스냅드롭에서 개별 파일마다 다운로드를 눌러줘야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송 속도가 아이폰에서 컴퓨터로 전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스냅드롭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동영상 역시 스냅드롭과 동일하게 아이폰에서 컴퓨터로 전송할 때는 추가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전송은 시작되었으나 핸드폰 디스플레이가 꺼질 때 전송이 중단되는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로컬 샌드의 경우는 웹사이트에서 직접 파일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임에도 생각보다 전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P2P 방식들은 사용하기에 편하긴 하나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용량이 굉장히 큰 파일의 경우에는 전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텔 유니슨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텔 유니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인텔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아이폰을 윈도우에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 간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파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고 윈도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블루투스를 이용해 아이폰과 컴퓨터 앱을 페어링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인텔 유니슨을 사용하려면 윈도우 11 설치가 필요합니다. 인텔 유니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인텔 유니슨을 검색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휴대폰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카메라에서 QR코드를 인식하고 컴퓨터에서 장치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휴대폰과 컴퓨터가 연결이 됩니다. 인텔 유니슨은 파일 전송뿐만 아니라 윈도우에서 아이폰 문자 메시지 발송, 통화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쉬운 점은 아이폰에서 이미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불러와지는 것은 아니고 이 유니슨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만 목록에 뜨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일 전송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므로 파일 전송 기능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파일 전송은 이렇게 아이폰 앱에서 전송 버튼을 터치한 후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추가를 터치하면 페어링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참고로 데스크톱의 경우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블루투스 동글 같은 제품을 구입해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인텔 유니슨이지만 AMD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도 문제없이 작동이 됩니다. 인텔 유니슨을 이용해서 아이폰에서 컴퓨터로 동영상 3개를 전송해 본 결과 총 24분이 걸렸습니다. 반대로 컴퓨터에서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전송할 때는 14분 32초 정도 걸렸습니다. 다른 클라우드 방식이나 P2P 방식에 비해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아닌 사진을 전송할 때는 아이폰에서 윈도우로 옮기는데 1분 15초 만에 50장이 모두 전송되었습니다. 반대로 윈도우에서 아이폰으로 전송을 할 때는 42초 만에 전송이 되었네요. 유선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무선 방식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폰에 직접 휴대용 SSD나 USB를 꽂아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아이폰에도 이렇게 단자만 맞추어서 저장 장치를 연결하면 폴더가 인식이 됩니다. 만약에 라이트닝이나 C타입에 직접 맞는 저장 장치가 없다면 이런 허브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휴대용 SSD가 USB-A 방식이어서 C타입과 연결할 수 있는 허브를 이용해서 아이폰에 연결했습니다. 당연히 일반 USB보다는 휴대용 SSD가 복사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SSD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아이폰 내에서 파일 앱을 이용해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내에서는 파일을 전송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휴대용 저장 장치를 아이폰에 꽂았다가 다시 컴퓨터에 연결하는 수고로움만 감수한다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진의 경우 아이폰에서 휴대용 저장 장치로 이동하는 데는 거의 1초, 이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꽂아 윈도우로 다시 복사하는 데는 2초, 총 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 USB를 아이폰에서 빼서 다시 컴퓨터에 꽂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걸 감안해도 대략 5에서 6초 정도면 사진 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상 전송의 경우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아이폰에서 영상을 휴대용 SSD 폴더로 복사하는 데는 대략 6초가 걸렸고 이 파일을 다시 윈도우에 복사하는 데는 4초가 걸려서 총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윈도우에서 휴대용 SSD에 영상을 복사할 때는 5초, SSD를 아이폰에 연결해서 사진에 저장을 누르면 대략 6에서 7초 정도 만에 사진첩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1초에서 12초 정도가 걸린 것이죠. 이 방법이 오늘 테스트한 여러 방법 중 가장, 그것도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고 사실 방법도 가장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일반 USB로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컴퓨터에서 USB로 영상을 복사하는데 2분 30초가 걸렸고 아이폰 내에서 동영상을 저장하는데 1분 38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총 4분 8초 정도가 걸린 것이죠. USB를 옮겨서 끼우는 것까지 생각하면 일반 USB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부분이 아실만한 방법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와의 채팅을 통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전송할 수 있긴 한데 핸드폰에서 전송할 때는 한 번에 30개까지밖에 전송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50장을 보내려면 두 번에 나누어서 보내야 하는데 파일이 많아진다면 상당히 귀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50장을 핸드폰 카카오톡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전송해본 결과 총 54초가 걸렸고 다시 컴퓨터에서 다운받는 데는 38초가 걸려서 총 1분 32초가 걸렸습니다. 반대로 PC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윈도우에서 사진을 전송하는 데는 11초가 걸렸고 아이폰에서 이 파일을 다운받는 데는 18초가 걸려서 총 29초 만에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속도 면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핸드폰에서 전송을 할 때는 30개씩 끊어서 전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시간과 번거로움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윈도우에서 아이폰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꽤나 괜찮은 선택입니다. PC 카카오톡에서는 30개 이상의 파일을 전송하면 알아서 30개씩 끊어서 전송을 해줍니다. 모바일에서도 이 기능이 된다면 좋을 텐데요. 문제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경우 핸드폰에서 전송할 때는 용량이 큰 영상은 자체 압축을 해서 전송이 되어 원본 그대로 전송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PC 카톡에서는 300메가가 초과하는 영상은 아예 전송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으로 고용량의 영상 파일을 원본 해상도로 전송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카카오톡이 평소에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이고 파일 전송 방법도 비교적 쉬운 편이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은 사진을 전송할 때는 카카오톡 사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에서 윈도우로 그리고 윈도우에서 아이폰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아이폰과 윈도우 사이에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은 외장, 휴대용 SSD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빠른 만큼 SSD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비용적인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빨랐는데 비싼 SSD가 없어도 기본적인 케이블만으로도 꽤나 빠른 속도로 파일 전송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나 P2P, 인텔 유니슨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케이블을 꽂았다 뺐다 하는 불편함은 없지만 속도가 유선 케이블에 비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사진을 전송할 때보다 용량이 큰 영상을 전송할 때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진도 수백 장을 한 번에 전송하려 하면 파일 개수도 많고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무선 방식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긴 하겠죠.
이런 걸 보면 새삼 에어드롭이 대단하긴 합니다. 무선으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는데 이 정도 속도라니요. 와우.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굉장히 익숙한 메신저라는 점에서 사용하기에 쉽고 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핸드폰에서는 사진을 30장씩 끊어서 보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용량이 큰 영상 전송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그리고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할 때는 어떤 파일을 전송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 등의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